안녕하세요. 책을 통한 지식과 행복을 드리는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폴 캥거루 지음, 조평세 옮김, 도서출판 19에서 펴낸 레이건 11입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 취임할 당시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와 암울한 국제 정세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메시지와 전략,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의 임기 동안 레이건 대통령은 실제로 레이거노믹스라 불리는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최장 시기 호황을 기록했고, 대외 정책은 레이건 독트린을 기초로 군사력을 견고하게 재건했으며 냉전 시대를 성공적으로 종식시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이건은 보수주의 원칙이 옳다는 것을 그의 리더십을 통해 몸소 보여주었는데요. 그의 핵심 사상들을 11가지 원칙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레이건 11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칙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한 국가를 성장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도덕적 방종과 위선,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 평화, 번영의 시대를 만들었던 레이건의 핵심 가치, 레이건 11,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유. 로널드 레이건은 끊임없이 자유를 이야기했다. 그가 1964년 10월 선택의 시간이라는 유명한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인류는 늪에서 별에 닿기까지 자유를 갈망한다. 레이건의 인생 전반을 장식한 냉전은 자유에 대한 갈망과 위기를 보여준다. 레이건은 철의 장막 뒤에서 죽어가는 포로된 사람들과 포로된 나라들을 위해 기꺼이 자유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다. 레이건이 분명하게 믿은 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자유를 맛보아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자유를 가장 목말라 했던 곳은 공산권 세계였다. 그러나 자유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자유인들에게도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재확인시켜 주어야 했다. 미국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1989년 1월 11일 심금을 울린 그의 고별 연설에서 레이건은 매우 신비롭고 시적인 표현들을 사용해 어느 자유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레이건은 백악관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세던 중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며 했던 생각을 들려주었다. 저는 얼마 전 그 창가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때 반복해서 떠오른 장면은 어느 선원의 편지에서 읽었던 항해의 장면이었습니다. 큰 배와 피난민, 그리고 어느 선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보트 피플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남중국해를 순찰하던 미드웨이 항공모함 위에서 한 선원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선원은 대부분의 미국 병사가 그렇듯 젊고 영리하고 관찰력이 매우 뛰어났죠. 그는 수평선에 보이는 침몰 중인 작은 보트를 포착합니다. 그 배에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피난민들이 비좁게 가득 타고 미국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는 작은 보트를 보내 이들을 함선으로 안전하게 데려옵니다. 일렁이는 바다 사이로 다가오는 피난민 중 한 명이 갑판에 서 있는 우리 선원을 발견하고는 일어서서 외쳤죠. 안녕, 미국 선원이여. 안녕, 자유인이여. 레이건은 그 피난민과 선원, 즉 자유인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 맺었다. 이 선원이 편지에 쓴 이 짧은 순간은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읽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1980년대 미국인의 이미지를 너무 잘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또다시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 로널드 레이건에게 있어서 그의 시대이자 절정의 순간인 대통령직, 그리고 그의 선택의 시간이었던 1980년대의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일어서는 것을 의미했다. 레이건에게는 보수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자유를 위해 일어서는 것이었다. 자유는 레이건에게 많은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세금과 규제와도 연관이 있다.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갈수록 개인이 번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줄어든다. 정부가 당신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면 당신은 그만큼의 주택담보나 학자금, 자동차와 식료품 구입, 집수리, 식기세척기 수리, 배관공이나 전기공의 임금, 잔디 깎는 기계 교체, 조경, 혹은 자선단체 후원 등에 사용할 돈을 잃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가져가면 개인으로부터 그 돈을 사용할 자유를 빼앗게 된다. 규제의 경우 과도한 규제는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나 운영하는 데 장애를 주고 심지어 그만두게 만든다. 또한 자녀들을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보낼 자유도 미국에서 중요한 자유 중 하나다. 레이건이 뼈저리게 이해했듯이 초, 중, 고등학교 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자유는 필수적이다. 물론 수정헌법 제1조에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도 있다. 또한 이동의 자유, 즉 여행과 이주의 자유도 있다. 레이건은 자유가 곧 미국 개인주의와 번영의 동력임을 알았다. 미국인 개개인을 믿은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과 각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그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예배하고 창조하고 건설할 자유가 있을 때만이,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들이 감수한 위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만이 사회는 원동력을 얻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번영으로 가는 길은 결국 약탈하고 배급하고 통제하는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개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 즉 국민을 신뢰하는 것이다. 정부는 방해할 것이 아니라 비켜줘야 했다. 레이건은 자유를 통해 독창성과 상상력, 창조력과 같은 힘이 배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바로 이 힘이 미국을 건설했음을 설파했다. 또 기회만 준다면 이 힘이 지구의 표면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롭게 꿈꾸는 것이든 시도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것이든 혹은 시장에서의 자유든 사람이 자유를 가질 때에만 혁신과 기회가 가능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한 우리 미국인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이건의 원칙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미국 국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다. 국민의 역량은 주로 자유의 힘을 통해 그 동력을 얻는다. 중요한 것은 레이건에게 있어 이 자유의 원칙이 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칙이었다는 것이다. 자유는 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레이건은 자유가 인간 영혼의 가장 깊고 숭고한 열망 중의 하나라고 표현했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갈망한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자유,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자유는 성공한다. 보수주의자는 자유를 위한 투사가 되어야 한다. 레이건에 의하면 보수주의자는 큰 정부와 공산주의, 높은 세금과 부담스러운 규제들을 반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자유 횃불의 수호자가 되어야 했다. 레이건에게 있어 보수주의자란 다름 아닌 자유를 보전하는 사람이었다. 가정. 로널드 레이건이 믿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성된 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인류 문명의 기초도 사실 가정에서 시작된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없이 다음 세대는 존재할 수 없다. 가정은 다음 세대를 낳을 뿐 아니라 좋은 가정과 선한 부모는 선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다음 세대를 생산한다. 로널드 레이건의 가정은 여타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의 첫째 결혼은 원치 않게 가슴 아픈 이혼으로 마감했다. 그는 두고두고 이 과거를 큰 실패로 여기며 후회했다. 그 결혼에서 딸 모린과 입양된 아들 마이클, 그리고 미숙아로 태어났다가 곧 사망한 딸 크리스틴을 낳았다. 낸시 데이비스와의 결혼은 상호 헌신적인 낭만으로 평생 지속됐다. 그 결혼은 두 자녀 패티와 론을 낳았다. 그들과의 관계는 때로 민망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정도로 흔들렸지만 깊은 애착과 화해가 따랐다. 레이건의 성장 과정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아내의 헌신과 절제력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의 어머니는 남편의 꿈과 이상을 따라가지 못했다. 레이건의 아버지 잭 레이건은 희망 없는 망상가였고 어머니 넬리 레이건은 희망 가득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버지 잭의 이상과 어머니 넬리의 믿음직한 기초 사이에서 로널드는 든든한 뿌리를 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입담과 강단, 그리고 이상주의를 물려받고 넬리의 헌신과 용서, 그리고 인내와 밝은 신앙심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레이건은 각 부모로부터 독특한 기량과 무형의 자산들을 물려받았다. 넬리는 남편 잭의 일탈과 고뇌를 담대한 너그러움으로 감내하며 가정을 지켜냈고 레이건은 어머니의 이런 모범을 존경하고 기억했다. 또 어린 레이건은 두 부모 모두로부터 종족적, 종교적, 인종적 관대함을 배웠고 큰 사랑을 물려받았다. 레이건의 성장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매우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 자랐다고 평한다. 하지만 레이건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태생적 낙관주의자였던 그는 어린 시절을 노먼 로크웰의 목가적인 사파처럼 묘사했다.
그는 부모가 물려준 삶에 대해 오직 감사할 뿐이었다. 이 감사는 그의 모든 것의 바탕이 되었다. 레이건은 가정을 가장 기초적인 사회 연합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 가장 지속적인 제도, 문명의 중심, 미국 사회의 초석, 사회 발전의 엔진 등으로 칭송하며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했다. 그에게 가정은 사회 중심에 서 있고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가정에 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레이건은 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삶과 사회 전체에 질서와 안정을 주는 도덕적 가치와 전통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미국의 가정들이 오래되고 지속적인 가치관들을 확립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우리가 공유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가정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바로 가정은 보존하고 보수할 가치가 있는 세월의 연단을 거친 가치들을 보존하고 보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세대 안에서 그리고 세대를 거쳐 유효하다. 이 가치들은 때로 건강하지 못한 새로운 트렌드와 유행, 그리고 패션과 법률 제정의 맹습에 맞서 견뎌야 한다. 모든 유행이나 패션이 항상 좋은 것일 수 없듯이 모든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법률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진보는 항상 선을 향해서 진보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최신의 문화적 요구나 끌림에 진보주의가 결부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최신 법률이나 면허보다 당연히 더 오래된 가정은 우세한 시대 정신이나 최신의 문화적 생활 양식 같은 타령에 맞설 수 있는 방파제다. 레이건의 가족과는 상호 헌신적인 부부 관계를 가진 다정한 부모를 통해 성립되었다. 대통령 임기 중 거의 마지막 공식 성명서에서 레이건은 평생을 지속하는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의 관계, 즉 결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레이건의 결혼관이 바로 그랬다. 평생을 지속하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결혼이었다. 이것은 세월의 연단을 거친 지킬 만한 가치 중에 속했다. 바로 보수주의자들이 최상의 문화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보존해야 하는 가치 말이다. 리버럴에 의해 동성 결혼이 허용되고 결혼의 정의마저 바뀌려고 하는 현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러한 레이건의 말들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레이건은 그의 시절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동성 결혼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는 없다. 하지만 동성애를 못마땅해 하는 발언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레이건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그는 전통적인 세월의 연단을 거친 고대의 성경적인 생물학적인 자연적 이해의 가족관, 즉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 자녀들로 정의되는 가정을 변함없이 믿었고 변호했다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신성과 존엄성. 앞서 몇몇 발언에서 본 것처럼 레이건은 그가 가정 안에 포함시킨 태아를 외면하지 않았다. 가정과 신앙과 자유의 관계의 핵심에는 개인, 즉 사람이 있다. 사람에게는 마땅히
창조주 신과 그리고 신이 부여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한 여자와 한 남자, 이상적으로는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의 결합을 통해 가능하다. 생명이 거부된다면 당연히 사람은 사람일 수 없다. 더 나아가 생명권이 없으면 개인의 자유나 다른 권리도 있을 수 없다. 생명권은 인간의 모든 자유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 권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다른 인간 자유가 말 그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권리다. 저의 정부는 자유로운 미국을 보존하는 데 전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인간 권리들의 의미를 주는 인간의 초월적인 생명권을 확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레이건에게 있어 생명권은 모태에서 시작됐다. 정확하게는 수태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미 헌법의 인간 생명 수정안을 지지했다. 이 수정안은 헌법에 다음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산모의 나이나 건강 상태나 의존 조건에 관계없이 수태의 순간부터 각 인간 존재에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권이 주어진다. 레이건은 수정조항 제14조에 따라 모든 인간이 태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사람으로서 생명권을 보호받기를 원했다. 생명에 대한 레이건의 관심은 역시 그의 신앙에서 발로되었다. 그는 생명권 문제가 그리스도의 삶과 불가분한 것이라고 여겼다. 1984년 1월 종교 방송인들을 향한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가정해 준 가장 복된 선물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을 말구유의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끈 19세기 성직자처럼 레이건은 크리스천으로서 낙태 반대를 위해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도덕적 위법과 인간 존엄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낙태와 노예제를 같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미국 종교방송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하며 낙태와 노예제를 비교했다. 하나님께서 흑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그들이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우리가 타인을 자유인이나 노예로 정할 수 있는 한 미국이 자유로운 국가로서 생존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존과 폐기를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로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의 정체성 보전을 위해 모든 인간에게 생명권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도전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 생명권이 없이는 다른 어떤 권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레이건은 종교인들에게 미국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생명권을 보전해야 하고 보전할 수 있고 보전할 것이라고 함께 미국인을 설득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발언은 주요 언론과 낙태를 찬성하는 리버럴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레이건은 우리가 만약 생명이 언제 시작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마땅히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는 편에 서야지 생명을 파괴하는 편에 설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생명이 언제 시작하는지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당연히 생명을 지키는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레이건은 이렇게 연설을 마쳤다.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한 인용구를 여러분께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의 친구 테런스 쿡 뉴욕 추기경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생명은 그것이 어떤 병이나 약함이나 배고픔이나 빈곤이나 정신적 육체적 장애나 외로움이나 노년 때문에 덜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인간의 생명은 특별한 보살핌과 관심과 경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빛납니다. 인간이라는 그릇의 약함 안에서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그의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 잡초, 인간 폐기물, 바보들, 천치들, 정박아 등의 유전자 풀을 지워버리려고 한 미국 가족계획연맹의 창시자이자 리버럴의 아이콘인 마거릿 생어, 그리고 안락사를 허용하려고 하는 진보주의 죽음 행진의 운구자들에게 던지는 경고였다. 생명은 산모의 자궁 속 태아라는 가장 약한 그릇에서 시작한다. 그 태아의 존엄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었다. 레이건에게 태아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보수주의자는 생존을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가장 연약한 인간 그릇들을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을 다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이끌었던 레이건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 레이건 11이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레이건은 확실한 성공을 누린 몇 안 되는 대통령 중 하나입니다. 그는 초선과 재선에서 모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임기 말까지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철학, 레이건 보수주의라 불리는 가치들은 국민들에게 경제 성장과 대외 평화를 안겨주었는데요. 그가 몸소 실천하며 보여준 신앙에 기초한 자유, 건강하고 올바른 가정, 인간 생명의 존엄성, 낮은 세금과 제한된 정부, 힘을 통한 평화와 반공주의, 그리고 개인에 대한 믿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가치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직접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